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식물보호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물의 저항성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원체의 감염, 침입 등의 자극에 의하여 식물체가 파이토알렉신, PR 프로틴 등을 만들어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물리적 저항성, 2번 정적 화학적 저항성, 3번 분주 감수성, 4번 유도 저항성. 정답은 4번 유도 저항성입니다. 유도 저항성은 병원체의 감염이나 침입 등의 자극에 의해 식물체가 파이토알렉신, PR 프로틴 등을 생성하여 저항성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발현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식물이 병원체에 대항하여 생화학적 방어 물질을 능동적으로 합성하는 저항 반응입니다. 물리적 저항성이나 정적 화학적 저항성과 달리 유도 저항성은 감염 후에 발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식물의 능동적인 면역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나무 병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변에 향나무가 많은 경우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견무늬병, 2번 흰가루병, 3번 검은무늬병, 4번 붉은별 무늬병. 정답은 4번 붉은별 무늬병입니다. 향나무가 많은 지형에서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병원균이 향나무와 배나무를 번갈아 기주로 삼는 전형적인 이종 기생균입니다. 향나무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봄에 포자를 형성하여 배나무로 전파되며 배나무 잎에 붉은 별 모양의 병반을 형성합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주변의 향나무를 제거하거나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두 기주식물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병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병원체의 생활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주에서 기생생활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죽은 기주에서 부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미기생체, 2번 순알물 기생체, 3번 이미부생체, 4번 부생체. 정답은 3번 이미부생체입니다. 이미부생체는 기주에서 기생생활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죽은 기주나 유기물에서 부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병원체입니다. 순알물 기생체는 살아있는 기주에서만 생존 가능하며 순수한 부생체는 죽은 유기물에서만 생활합니다. 이미부생체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모두 가능하게 하여 생존력이 높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방제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이러스 전염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개충의 알을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병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벼 오갈병, 2번 감자 잎말림병, 3번 오이 모자이크병, 4번 오이 녹반 모자이크병. 정답은 1번 벼 오갈병입니다. 매개충인 애멸구의 알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란 전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는 매개충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생식기관까지 침입하여 알에 전달되는 영속전염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매개충이 부화하자마자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되어 방제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며 매개충 방제만으로는 완전한 병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사과나무 병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과나무 불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세균, 2번 진균, 3번 바이러스, 4번 파이토프라즈마. 정답은 2번 진균입니다. 사과나무 불안병은 보트리오스페리아 속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나무 껍질과 목질부를 침해하여 부패시킵니다. 주로 전정이나 동해 등으로 생긴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하여 가지와 줄기에 궤양을 형성하여 수세를 약화시킵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병이 심하며 전정 시 상처보호제 도포와 병든 가지의 조기 제거가 중요한 방제법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병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기생성 성질의 병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추 무름병, 2번 사과나무 검은별 무늬병, 3번 토마토 배꼽썩은병, 4번 담배 불마름병. 정답은 3번 토마토 배꼽썩은병입니다. 칼슘 결핍에 의한 생리장애로 병원체가 관여하지 않는 비기생성 병해입니다. 과실 선단부에 수침상 병반이 생기고 점차 흑발색으로 변하며 함몰됩니다. 토양 내 칼슘 부족, 급격한 생장, 수분 불균형 등이 원인이며 적절한 관수 관리와 칼슘 연면 시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추 무름병은 세균병, 사과나무 검은별 무늬병은 진균병, 담배 불마름병은 세균병으로 모두 기생성 병해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병방제법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적 방제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포장위생, 2번 식물검역, 3번 종묘소독, 4번 비배관리. 정답은 2번 식물검역입니다. 법적 방제법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방제 방법으로 식물검역이 대표적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식물을 검사하고 규제합니다. 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각, 훈증,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포장위생, 종묘소독, 비배관리는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하며 농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8번째 문제는 토양 산도와 병해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균류 유사체에 속하는 병원균에 의해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추 무름병, 2번 토마토 풋마름병, 3번 배추 무사마귀병, 4번 대추나무 빗자루병. 정답은 3번 배추 무사마귀병입니다. 난균류에 속하는 플라스모디오포라 브라시카에 의해 발생하며 산성토양, 특히 pH 5.5 이하에서 발병이 심합니다.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형성되어 양분과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생육이 불량합니다. 토양 pH를 7.0 이상으로 교정하는 석회시용과 저항성 품종 재배, 십자화과 작물과의 윤작 회피 등이 효과적인 방제법입니다. 9번째 문제는 병의 감염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염되면 식물체의 모든 부위에 병증이 나타나는 병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벼 깨씨무늬병, 2번 사과 탄저병, 3번 담배 모자이크병, 4번 인삼 전무늬병. 정답은 3번 담배 모자이크병입니다. 바이러스병으로 전신 감염되어 식물체 전체의 병증이 나타납니다. 잎의 농담의 모자이크 증상, 기형, 위축 등이 발생하고 줄기와 과실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체관부를 통해 식물체 전체로 이동하여 모든 조직을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즙액 전염과 접촉 전염이 쉽게 일어나며 저항성 품종 사용과 감염주 조기 제거, 작업도구 소독이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10번째 문제는 병해의 방제 난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원체가 기주식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전염원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며 기주식물을 연작할 경우 그 피해가 증대해 방제하기 가장 어려운 병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종자 전염성 병해, 2번 공기 전염성 병해, 3번 토양 전염성 병해, 4번 충매 전염성 병해. 정답은 3번 토양 전염성 병해입니다. 병원체가 토양에서 휴면 구조인 균핵, 후막포자, 난포자 등을 형성하여 기주 없이도 수년간 생존 가능하며 연작 시 피해가 누적됩니다. 토양 소독, 윤작, 저항성 품종 재배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나 완전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기 전염성이나 종자 전염성 병해에 비해 방제가 가장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예방적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11번째 문제는 병원체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원체가 기주를 침해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기생성, 2번 감수성, 3번 병원성, 4번 저항성. 정답은 3번 병원성입니다. 병원성은 병원체가 기주식물을 침해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병원성은 침입력, 정착력, 증식력, 독소 생산 능력 등을 포함하며 병원체의 유전적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생성은 기주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감수성과 저항성은 기주식물 측의 특성으로 병원체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냅니다. 12번째 문제는 수목 병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세균, 2번 진균, 3번 바이러스, 4번 파이토플라스마. 정답은 2번 진균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타프리나 위스네리라는 잔황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밀생하여 빗자루 모양을 형성하며 병든 가지에서 월동한 균이 이듬해 봄 새순을 감염시켜 병이 반복됩니다. 병든 가지를 발견 즉시 건전부까지 전정하여 제거하고 소각하는 것이 주요 방제법이며 휴면기에 석회 유황 합제를 살포하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는 병진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진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바이로이드병의 진단에는 지표식물은 이용되지 못한다. 2번 바이로이드 진단에는 RNA 전기영동법이 이용된다. 3번 감자의 바이러스 감염은 궤경지표법으로 검정할 수 있다. 4번 사과나무 자주날개 무늬병은 고구마를 심어 검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바이로이드는 단백질 외피가 없는 작은 RNA로 지표식물을 이용한 생물 검정이 가능합니다. 감수성 식물에 접종하여 증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RNA 전기영동법이 주로 사용되며 감자 바이러스는 궤경지표법으로, 사과나무 자주날개 무늬병은 고구마를 지표식물로 이용하여 검정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식물 형질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의 tDNA 부분이 식물세포로 이행하여 뿌리 혹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아그로박테리움 튜메파시엔스, 2번 잔토모나스 캠페스트리스, 3번 스트렙토마이세스 스카비스, 4번 슈도모나스 푸티다. 정답은 1번 아그로박테리움 튜메파시엔스입니다. 식물의 근두암종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Ti 플라스미드의 tDNA가 식물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되어 혹을 형성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전자를 tDNA 부분에 삽입하면 식물 형질 전환이 가능하여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 형질 전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병의 전염 경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에 의해 전파되는 병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벼 흰잎 마른병, 2번 밀 줄기 녹병, 3번 밀 붉은 녹병, 4번 보리 속간부기병. 정답은 1번 벼 흰잎 마른병입니다. 세균성 병으로 관계수나 빗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태풍이나 강풍 시 잎에 생긴 상처를 통해 침입하며 물을 통한 이동이 주요 전염 경로입니다. 병든 볏짚 제거, 질소질 비료 과용 금지, 저항성 품종 재배, 본답 깊이가리 등이 방제법입니다. 밀 줄기 녹병, 밀 붉은 녹병, 보리 속간부기병은 모두 공기 전염성 병해로 포자가 바람에 의해 전파됩니다. 16번째 문제는 병의 전염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전염성인 병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선충에 의한 병, 2번 영양결핍에 의한 병, 3번 세균에 의한 병, 4번 바이러스에 의한 병. 정답은 2번 영양결핍에 의한 병입니다. 비전염성 병에는 병원체가 관여하지 않는 생리장애로 영양결핍, 영양과잉, 환경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다른 개체로 전염되지 않으며 환경 개선이나 영양 공급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선충,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모두 전염성 병해로 병든 개체에서 건전한 개체로 병원체가 이동하여 전염됩니다. 17번째 문제는 식물의 저항성 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물의 병원균이 침해되어도 전혀 병 발생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저항성, 2번 면역성, 3번 감수성, 4번 내병성. 정답은 2번 면역성입니다. 식물의 병원균이 침해되어도 전혀 병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기주밤이 밖에 식물이 보이는 반응으로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저항성은 병 발생이 경미한 경우를 말하고 내병성은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저항성을 의미하며 감수성은 병원균에 쉽게 감염되는 성질입니다. 18번째 문제는 바이러스 진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병의 진단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효소결합 항체법, 2번 봉입체 관찰, 3번 지방산 분석, 4번 아간겔 확산법. 정답은 3번 지방산 분석입니다. 바이러스 진단법으로는 전자현미경 관찰, 허리성학적 방법인 일라이자와 아간겔 확산법, 봉입체 관찰, 핵산환성, PCR 등이 사용됩니다. 지방산 분석은 주로 세균의 동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세균의 세포막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여 종을 구별하는 기법이며 바이러스 진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19번째 문제는 감자병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자 잎마른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세균, 2번 진균, 3번 선충, 4번 바이러스. 정답은 4번 바이러스입니다. 감자 잎마른병은 포테이토 립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진딧물에 의해 영속 전염됩니다. 잎이 위로 말리고 황화되며 궤경 내부가 갈변하여 품질이 특에 저하됩니다. 바이러스가 궤경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염되므로 무병종서 사용이 가장 중요하며 진딧물 방제와 감염주 조기 제거도 필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20번째 문제는 병 발생 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병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병원체, 2번 감수성 식물, 3번 환경, 4번 시간. 정답은 4번 시간입니다. 식물병 발생의 3대 요인은 병원체, 감수성 기주식물, 환경입니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병이 발생합니다. 시간은 병 발생 후 진전 과정이나 유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발병의 필수 요인은 아닙니다. 이를 질병 삼각형, 즉 디지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며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제거하면 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병 관리의 기본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